이상익 한평군수가 6월로 예정됐던 광주 군공항 유치 여론조사를 8월로 연기했습니다. 이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군공항 유치의 이점을 강조하는 등 사실상 광주 군공항 이전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는 10일 만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통큰 결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사적 사용 문제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홍성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공무원 100여 명이 적발됐었습니다. 이번 연휴에 내린 폭우로 완도 섬 지역에 내려졌던 제한급수 조치가 1년 2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평군이 다음 달 예정했던 광주 군공항 유치 여론조사를 8월로 연기했습니다. 이상익 한평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광주 군공항 이전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한평군이 마련한 첫 공식 기자회견. 이상익 한평군수는 한평군이 향후 5년 이내 출생자 수가 0명이 될 수도 있는 소멸 위기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9차례의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한평 발전에 대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에게 발표한 담화문은 찬반 양측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공항이 들어설 경우 한평군이 얻게 될 기회와 이득을 알리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군공항 이전 반대 측 주민들은 군수가 군공항 유치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당신 돌아가시기 전까지 군공항 안 만들어지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 자꾸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그렇게 공공 기지만 받아주면 이것저것 다 해볼게 라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확정되는 것은 하나 없이 저희가 이걸 유치하게 되면 받게 될 소음 풍력은 너무 명백한 것이고 한평군은 당초 다음 달 예정이었던 여론조사는 8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주민협의하에 여론조사 문구를 만들어 공정하게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농번기인데다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반대 여론이 많을 경우 유치를 추진하는 한평군과 군수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상익 한평군수는 한평군과 광주시와의 통합은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는 10일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서로 통큰 결단을 요구해왔던 두 단체장이 만족할 만한 선물을 내놓을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회동에 그칠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영록 지사에게 빠른 만남을 제의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 정치 지도자와 지역 리더들의 통큰 결단과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촉구한 겁니다. 군공항 이전과 광전남 발전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결단하고 만나줘야 될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반면 언급을 자제하던 김영록 전남지사는 한 달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한 이전 그리고 군공항 이전 후보지 지원 대책과 관련한 광주시의 통큰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주는 입장은 강조 강하게 싫거든요. 주는 입장에서 통큰 결단을 해줘야 되는데. 강 시장과 김 지사 모두 통큰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무엇을 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주시에 요구하는 통큰 결단, 즉 큰 보따리는 광주시가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항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협약한 약속 이행입니다. 기피 시설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광주 군공항 수용에 앞서 전라남도가 도민을 설득할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첫 번째 열쇠가 광주 민간공항의 무항국제공항 이전 약속 이행이라는 겁니다. 민간공항 이전 방안부터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한다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온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오는 10일 만납니다. 실무자들은 상호 현안에 대해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일 시도지사가 만나 합의문 서명이나 발표로 이어질 정도의 통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광주 전남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MBC 보도로 드러난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사적 사용 문제는 10여 년 전 충남 홍성군청의 예산 편취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당시 홍성군청에 대한 수사에서는 공무원 100여 명이 적발됐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홍성군청 예산 편취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이 손댔던 예산은 예산 명칭 201-1번 사무관리비. 물품 구입을 가장해 2005년부터 5년 동안 7여여 원의 혈세를 빼돌렸습니다. 검찰은 홍성군청 전체 공무원의 16%인 108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44명은 불구속 입건, 65명은 자체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해야 될 그를 감사부서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빼돌려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14년 전 홍성군청 사건은 전남도청에서 불거진 사무관리비 문제와 비슷합니다.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스마트워치, 명품 넥타이 등을 사적으로 구입한 예산은 홍성군청 사례처럼 사무관리비였습니다. 홍성군청에서 적발됐던 공무원은 대부분 7급 서무 담당. 전남도청 역시 부적절한 물품 구매자로 서무 담당자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전임자분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관행적 물품 구매라는 주장도 똑같습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홍성군청은 외부 민간업체가 사무관리비에 비리에 온상이 된 반면 전남도청은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는 내부 매점이 창구가 됐습니다. 대처 방식도 사뭇 다릅니다. 홍성군 의원 한 명은 사무관리비 편취 관행이 수사에서 드러나자 하루 뒤 의원직 사퇴서까지 제출한 뒤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주민에게 사과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홍성군청은 수사 발표 직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공직사회가 그만큼 해이돼 있고 홍성군민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공직 쇄신을 위해서 함께 나서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남도청은 의혹이 제기되자 공무원 노조가 나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공직사회 명예훼손을 운운했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도정질문에서 사무관리비 문제를 꺼내지도 않는 등 감시와 견제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이후 전남지사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실국장 회의에서였을 뿐입니다. 어떤 해명이나 어떤 설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40여일 만에 수사를 마친 당시 대전지검 홍성지청과 달리 전남도 감사관실은 감사 착수 한 달이 넘도록 예정했던 중간 감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1년가량 물 부족에 허덕이던 완도 섬 지역의 제한급수가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섬 주민들은 이번 비로 물축제도 가능할 정도라며 반겼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메말랐던 섬 계곡에 물이 흐르고 저수지 두까지 넘실거릴 정도로 물이 가득 찼습니다. 바닥이 드러난 2달 전과 비교하면 같은 곳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4월 중순쯤에 저수율이 약 10%대까지 떨어졌었는데 4월 중순경에 약 80mm 정도 비가 오고 이번 5월 달에 이제 지금 4일 정도에서 270mm 비가 오고 해서 완도군 보길도의 상수원인 부황제입니다. 지난 사흘간 내린 비로 42만 톤에 달하는 용량이 가득 찼습니다. 노화도와 보길도 주민들이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아도 5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번 폭우로 보길도 270mm 등 완도 지역에는 평균 2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보길, 노화, 금일, 소안, 넙도 등 5개 섬에 잠겼던 수도관도 일제히 열렸습니다. 가뭄으로 관광객이 끊겼던 음식점도 기대감에 부풀고 아주 물 때문에 너무 타격을 많이 받아갖고 여기 노아 보기 소아는 물축제. 물 부족에 설거지 걱정으로 모이기 꺼리던 어르신들도 어버이날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위로합니다. 물 따면서 조매조매하고 이놈 떨어지면
이제 얼로 가지러 갈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이제 물이 급수가 이제 계속 나오면은 이제 물이 풀린 게 안 좋소. 물 사용이 자유로워진 섬마을 세탁소는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세탁소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어려움이 더 심했죠. 이제 가뭄이 해제돼서 마냥 기쁘죠. 보길도와 노하도의 유일한 대중목욕탕은 이번 주 개장을 목표로 시설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내부 시설, 그리고 물이 잘 나오는지 점검하고 있고요. 이번 주 안으로 지금 개장 예정 중입니다. 완도군은 제한급수를 해제하지만 가뭄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 절약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뭄은 해소됐지만 섬 주민들은 그간 정부가 약속한 가뭄 대책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급수제가 해제가 됐다 하지만은 또 한 달만 비가 안 오면 다시 도로 그런 현상이 다시 또 나타나면 또 어려움이 또 있어요. 이번 폭우로 섬 지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도 평균 80%를 넘겨 다음 달 장마의 시작을 감안하면 농사에 물 걱정은 없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한철 태원유진 대표에게 버스회사 폐업 신청 후 면허 자진 반납과 양도양수 협상 기간 버스를 무상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이한철 대표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6월까지만 버스 회사를 운영하겠고 7월부터는 버스 등 인프라를 목포시가 알아서 하라는 주장을 했지만 현행법상 태원유진은 버스 등을 임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목포시는 7월부터 시내버스 임대 운영을 계획했지만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국진 진보당 목포시 위원장이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목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조직국장과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을 역임한 최국진 진보당 목포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에 맞서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일당 독식 지역 정치 대신 새로운 진보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실종된 목포의 정치를 바로 세워 무너진 목포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선거입니다. 진보당 최국진의 한석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단죄할 한 자루의 칼이 될 것입니다.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은 오늘 국토부, 문체부 관계자들과 함께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산이정원을 방문하고 기업도시 조성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 자리에서 수협중앙회 등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솔라시도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데 힘을 보태줄 것과 해남 송지에서 부평면 간 2차선 도로의 시설 개량 등 현안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문화 가족의 우리나라 선거 체험 이야기를 듣는 나의 선한 이야기 콘테스트 왕중왕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제12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주권의 가치와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금까지 6차례 대회 역대 수상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선거 체험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